임신 20주, 산모들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뱃속 태아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맘때가 되면 태아의 뇌 구조, 심장 구조, 발가락 모양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모들이 임신 초기부터 다양한 검사를 하는 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아의 유전자에 약간의 변이만 생겨도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형 또는 비정상의 원인은 돌연변이. 인간의 돌연변이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 결정됩니다. 서로의 유전 정보가 섞일 때 염색체에 이상이 생겼거나 부모의 유전자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생김새 또는 기능이 다르게 태어난 돌연변이들. 하지만 돌연변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괴한 변이가 아닙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 하나 또는 일부가 바뀌어도 발생합니다. 유전적 이상으로 염색체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같은 염색체가 중복되거나 염색체의 자리가 서로 바뀌는 등 유전자가 고장나면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You usually think of in the movies when there's a mutant and some strange person comes out of the screen and they say he's a mutant. That's not what this is. This is a very, very minor genetic variation. 인간에게 대물림된 돌연변이 특징이 만약 외모적으로 우월하거나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하다면 어떨까요? 영국 세인트 앤드루 대학의 피터 프로스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5만 년 전 빙하기 말 북부 유럽에 금발 돌연변이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 중 현재는 80% 이상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로스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열성인 금발 돌연변이가 사라지지 않고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건 금발머리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색, 그리고 서로 다른 피부색까지 현재 인류가 지닌 외형적 차이는 과거 언젠가 유전적 변이, 즉 돌연변이가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돌연변이를 통해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최대의 공포 중 하나인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중 난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난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빈혈을 잘 일으켜 허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여인들은 이 허약한 남자를 최고의 배우자로 꼽습니다. 이들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혈이 있어도 말라리아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면 배우자로서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처음 알려진 건 1940년대. 과학자들은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고도 살아남은 아프리카 주민들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적혈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적혈구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돌연변이 적혈구는 풀을 베는 낫을 닮았다 하여 낫 모양의 적혈구라 불립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는 가운데가 움푹 패인 원반 모양이 정상입니다. 원반 모양이 산소와 결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낫 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이 원활하지 않고 혈액의 흐름을 막습니다. 따라서 빈혈을 잘 일으킵니다. 반면 이들은 말라리아 병원균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원반 모양의 정상 적혈구입니다. 말라리아 병원균이 들어오면 감염 물질이 적혈구 표면으로 잘 이동합니다. 그러면 적혈구 표면이 끈적해지면서 적혈구들이 서로 엉겨 붙습니다. 모세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낫 모양의 돌연변이 적혈구의 경우 말라리아 병원균이 침입해도 감염 물질을
표면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고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Stopping the enzyme maybe allows you to survive malaria for a long time until malaria catches up, of course. So the loss of function mutations might be as important as the mutation that gives you a new function. 이 세상에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멋진 외모 또는 우월한 두뇌나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돌연변이는 이성을 유혹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인기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는 자손 대대로 대물림되고 지구에는 매력적인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세균과 같은 원핵 생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의 세포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일정한 수의 염색체가 있으며 염색체 안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를 가진 DNA가 있습니다. 돌연변이의 핵심은 이 DNA입니다. 인간의 경우 A, T, G, C라는 4가지 염기가 있고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포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포 성질에 따라 피부, 간, 뇌, 허파 등 신체 조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염기 배열에서 하나만 달라져도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돌연변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 사용한 걸까요? 19세기 말 어느 날 달맞이 꽃을 재배하던 한 남자는 전에 없던 매우 큰 달맞이 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가 이 왕 달맞이 꽃의 씨를 받아 재배하였더니 다음 때에도 큰 꽃이 피었습니다. 왕 달맞이 꽃이 유전된 건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변종에 대해 돌연변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그 남자의 이름은 네덜란드의 식물 유전학자 휘호 더프리스였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돌연변이는 좋은 걸까요? 위험한 걸까요? 우리가 재배해서 먹고 있는 식량 자원도 대부분 돌연변이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생소한 모양의 야생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야생별은 자신을 노리는 새들을 쫓느라 이상마다 길고 날카로운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을 도정하면 빨간색이나 까만색 쌀이 나옵니다. 야생별은 기르기도 힘들고 수확량도 일반 벼의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부가 붉은 야생벼보다는 알곡도 크고 기르기 쉬운 누런벼를 재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누런벼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약 10,000년 전 붉은색의 야생벼 사이에서 누런색의 돌연변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런벼는 기존의 야생벼보다 껍질이 잘 벗겨졌고 밥을 하면 빨리 익었기 때문에 연료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생벼보다 수확량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농부들은 이 돌연변이 벼 품종을 선호하게 됩니다. 즉, 하얀 쌀은 붉은 야생벼에서 유래한 돌연변이인 겁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도 대부분 야생종에서 발생한 돌연변이들입니다. 현재 주로 먹는 밀은 기원전 7000년경 야생밀 중에서 씨가 크고 나달이 잘 떨어지지 않는 돌연변이를 선택해 재배한 겁니다. 인간의 선택을 받은 돌연변이 품종이 현재 재배밀이 된 겁니다. 다른 농산물도 대부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야생에서 비롯된 돌연변이 종 중 유용한 것들을 골라 식량으로 재배했고 우리는 지금 그 선택받은 돌연변이 품종을 즐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함께 살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가축들도 돌연변이의 산물입니다. 약 15,000년 전 사냥이나 채집 생활을 하던 인간들 주변에 먹이를 찾아 헤매던 늑대 몇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인간들은 비교적 순한 성격이었던 이 늑대들을 무리를 공격하는 침입자를 방어하기 위해 길들여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늑대는 지금의 개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개들의 생김새는 늑대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미국 국립인간개놈연구소는 23종의 소형견과 대형견을 골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1로 불리는 물질의 영향을 받아 소형견과 대형견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성장 유전자에 아주 작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크기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유전자와 관계가 깊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개, 훈련에 잘 적응하는 개, 인간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맹인 안내견까지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건 특정 유전자 때문입니다. 양을 돌보는 개 콜리는 한 마리가 양 50마리에서 100마리를 다룰 수 있는데 이는 책임감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유전자가 조금만 달라져도 각기 다른 성격의 개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돌연변이, 자연 선택, 생식적인 격리, 이러한 것들이 종합된 변화, 즉 진화는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진행됩니다.